첫 번째 이야기, 슈퍼히어로 중사의 비밀. 내 이름은 김민호. 갓 입대한 신병이다. 훈련소에서 막 자대 배치를 받고 통신병으로 복무하게 되었다. 부대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됐다. 특히 우리 소대의 소문이 자자한 박철수 중사님은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다. 떡 벌어진 어깨, 까무잡잡한 피부, 빡빡 밀어 올린 머리까지 누가 봐도 FM 군인 그 자체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박 중사님은 매주 주말이면 커다란 상자를 들고 자신의 숙소로 들어갔다. 상자에는 취급주의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도통 알 수 없었다. 나와 동기 이상현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박 중사님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야, 김민호, 저거 아무래도 수상하지 않냐? 혹시 밀수품 같은 거 아닐까? 상현이가 속삭였다. 글쎄, 그런데 중사님이 설마 그런 짓을 하실까? 나는 반신반의하며 대답했다. 우리는 주말마다 박 중사님이 외출하는 시간을 틈타 그의 숙소 주변을 몰래 맴돌았다. 숙소 창문은 항상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왔다. 어느 날 우리는 용기를 내어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야, 조심해. 들키면 우리 영창 가는 거야. 상현이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창문 틈으로 눈을 가져다 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숙소 안에는 온갖 종류의 슈퍼히어로 피규어들이 가득했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헐크. 박 중사님은 손에 작은 붓을 들고 피규어에 색칠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우리가 알던 냉철한 군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해맑고 즐거워 보였다. 뭐야, 저게 다 뭐야? 상현이가 어이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러게, 중사님, 완전 반전인데? 우리는 그날 이후로 박 중사님을 슈퍼히어로 중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물론 비밀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의 비밀 작전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박 중사님이 우리를 불렀다. 김민호, 이상현, 너희들 내 숙소 주변에서 뭐 하는 거냐? 우리는 얼굴이 하얘졌다.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박 중사님은 의외의 말을 꺼냈다. 너희들도 슈퍼히어로 좋아하냐?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 중사님은 씩 웃으며 말했다. 사실 나도 어릴 때부터 슈퍼히어로를 롬파 좋아했어. 군인이 되고 나서도 이 취미를 버릴 수가 없더라고. 스트레스 해소에는 최고거든.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피규어 컬렉션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동안 우리가 오해했던 것을 깨달았다. 박 중사님은 겉으로는 엄격하고 무서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군대는 군대였다. 박 중사님의 비밀은 곧 소대장님에게 알려졌다. 소대장님은 박 중사님을 불러 크게 꾸짖었다. 박 중사, 군인이, 그것도 간부가 이런 유치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되는 건가? 당장 갖다 버려. 박 중사님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취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알고 있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소중한 피규어들을 모두 정리해야 했다. 우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두 번째 이야기, 짬타이거 뺨치는 신병의 짬밥. 나는 최지훈, 훈련병이다. 훈련소 생활은 힘들고 고됐다. 매일 반복되는 훈련, 엄격한 규율,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밥이 너무 그리웠다. 특히 엄마가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들어주신 음식들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엄마에게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동봉되어 있었다. 상자 안에는 낯선 물건이 들어있었다. 흙이 담긴 작은 화분, 그리고 그 위에 뾰족뾰족한 가시가 돋아난 작은 식물. 엄마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지훈아, 이건 네가 제일 좋아하는 선인장이란다. 집에서 키우던 건데 내 생각나서 보낸다. 힘들 때마다 이거 보면서 힘내렴.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의 사랑이 느껴졌다. 나는 이 선인장을 지훈이라고 이름 짓고 내 관물대 밑에 몰래 숨겨두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훈이에게 물을 주고 말을 걸었다. 지훈이야, 잘 자라야 한다. 나중에 내가 휴가 나가면 너도 집에 데려갈게. 나는 지훈이를 보며 훈련소 생활의 고됨을 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군대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다. 어느 날 분대장이 우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번 주말 내무반 전체 점호가 있을 예정이다. 각자 관물대 정리 철저히 하도록.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지훈이를 들키면 어떻게 될까? 분대장은 평소에도 엄격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나는 밤새도록 고민했다. 지훈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날 나는 몰래 지훈이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훈련장 구석에 있는 작은 숲 속에 지훈이를 숨겨두기로 했다.
지훈이야, 미안해.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점호 끝나면 꼭 데리러 올게. 나는 지훈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훈련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내 마음은 불안했다. 점호는 무사히 끝났지만 지훈이가 걱정되었다. 나는 훈련이 끝나자마자 숲속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지훈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화분 조각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지훈이는 어디로 간 걸까? 나는 며칠 동안 지훈이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지훈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슬픔에 잠겼다. 엄마의 사랑이 담긴 지훈이를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동기 중 한 명이 나에게 이상한 말을 했다. 야, 최지훈, 너 혹시 선인장 키웠냐? 어떻게 알았어? 요즘 내무반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누가 선인장을 몰래 키우다가 분대장님한테 걸려서 영창 갔다는 거야. 나는 깜짝 놀랐다. 설마 지훈이 때문에 누군가가 영창에 간 걸까? 나는 죄책감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곧이어 다른 동기가 말했다. 야, 그거 헛소문이야. 분대장님이 선인장 가시에 찔려서 병원에 갔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누가 영창 갔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지훈이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다. 나는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다. 그리고 몇 달 후 나는 우연히 지훈이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야, 최지훈, 너 훈련소에서 선인장 키웠다며? 그거 분대장님이 아직도 가지고 있대. 나는 깜짝 놀랐다. 분대장님이 지훈이를? 나는 휴가를 나가자마자 분대장님을 찾아갔다. 분대장님은 씩 웃으며 나에게 작은 화분을 내밀었다. 이거 내 거 맞지? 내가 잘 키우고 있다. 걱정 마라.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지훈이는 무사했다. 분대장님은 엄격했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이었다. 나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지훈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세 번째 이야기, 지포 라이터 실종 사건. 나는 윤태호, 중이다. 우리 중대는 곧 있을 대대 검열을 앞두고 있었다. 나는 중대장으로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기를 바랐다. 특히 이번 검열은 우리 중대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일이었다.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 지포 라이터를 꺼내 닦았다. 이 라이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유품이었다. 나는 이 라이터를 보며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렸고 힘든 군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런데 검열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나는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겪었다. 내 지포 라이터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나는 당황했다. 라이터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나는 내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라이터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불안에 휩싸였다. 라이터를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속상했지만 혹시 누군가가 훔쳐간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우리 중대는 평소에도 화목한 분위기였지만 최근 들어 몇몇 병사들 사이에 불화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내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누가 라이터를 훔쳐갔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나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라이터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다. 나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다. 중대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부중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사실 내 지포 라이터를 잃어버렸어. 혹시 누가 훔쳐간 건 아닐까 걱정돼. 부중대장은 깜짝 놀랐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 리가요? 중대원들을 믿으셔야죠. 하지만 나는 이미 의심의 늪에 빠져 있었다. 나는 중대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솔직하게 말해라. 혹시 내 라이터 가져간 사람 있나? 중대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리둥절해했다. 아무도 라이터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답답했다. 정말 아무도 없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중대원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나는 화가 났다. 좋다. 그럼 오늘 밤부터 불침번을 강화한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라이터를 찾아내지 못하면 모두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엄포를 놓았다. 중대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라이터 생각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나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다음날 아침 나는 중대원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하지만 라이터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실망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좋다. 그럼 이제부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나는 중대원들의 개인 물품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중대원들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반항하지 못했다. 나는 한 명 한 명이 관물대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라이터는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점점 더 절망에 빠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을 잃어버렸다는 슬픔에 잠겼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 눈에 낯익은 물건이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내 지포 라이터였다. 라이터는 내 전투복 상의 주머니에 있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어제 입었던 전투복을 세탁소에 맡기면서 라이터를 빼놓는 것을 깜빡했던 것이다. 나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중대원들에게 사과했다. 미안하다. 내가 오해했다. 라이터는 내가 다른 옷에 넣어두고 깜빡했어. 중대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는 부끄러웠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경솔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날 이후로 모든 일에 신중해지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다시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나는 그 사건 이후로 중대원들에게 더욱 신뢰를 얻게 되었고 그들도 나를 더욱 따르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더욱 끈끈한 팀워크를 다지게 되었다. 검열날 우리 중대는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나는 대대장님께 칭찬을 받았고 중대원들은 포상 휴가를 받았다. 나는 그제야 내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품인 지포 라이터가 아니라 내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중대원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모두 고맙다. 너희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결과는 없었을 거야. 앞으로도 서로 믿고 의지하며 최고의 중대를 만들어 나가자. 중대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기쁨을 함께 나눴다. 그날 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속삭였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나는 밤하늘의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전역을 하게 되었다. 나는 군 생활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다. 나는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연들을 얻었다. 나는 전역하는 날 중대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동안 고마웠다. 너희들과 함께한 시간 잊지 못할 거야.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중대원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배웅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나는 군 생활을 통해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배웠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군복을 벗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군 생활 동안 얻은 소중한 경험과 교훈들을 잊지 않았다. 나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그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갔다. 나는 가끔씩 군 생활을 추억하며 지포 라이터를 꺼내 닦는다. 라이터는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다. 나는 사회생활에 적응하면서도 군대에서 만난 인연들과 꾸준히 연락을 이어갔다. 특히 박철수 중사님과는 가끔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민호야, 그때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아냐? 하마터면 영창 갈 뻔했다니까. 박 중사님은 웃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중사님. 저희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내 취미 생활을 좀 더 당당하게 즐길 수 있게 됐어. 고맙다. 나는 박 중사님의 말에 웃음을 지었다. 그는 여전히 슈퍼히어로 피규어를 수집하고 있었고 이제는 아내와 함께 전시회도 다니고 있다고 했다. 최지우는 제대 후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고 있다고 했다. 가끔씩 전화 통화를 하면 그는 여전히 씩씩하고 밝은 목소리로 내게 안부를 전했다. 민호 형,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직접 키운 채소로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나는 그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태우 중위님은 계속 군에 남아 장교로서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엄격하고 원칙주의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을 때면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민호야, 사회생활은 할만하냐?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나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다. 나는 그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연락을 이어갈 것이다. 그들은 내 인생의 소중한 친구이자 멘토이자 동료였다. 나는 군 생활을 통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나는 또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앞으로도 군 생활에서 얻은 교훈들을 잊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아버지처럼 나이가 들면 내 아들에게도 군 생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그 이야기 속에는 웃음과 눈물, 그리고 감동이 가득할 것이다. 나는 내 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역시 자신의 삶 속에서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 나는 오늘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 그리고 내 삶의 발자취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